예, 김현주 대변인. 네. 그 계엄 선포가 내려질 당시에 한동훈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가 그 여당 소속 의원들에게 모이라고 했던 장소가 갈렸었죠. 그렇습니다. 당시에 전날 제가 당번 대변인이었는데 밤 시간이었기 때문에 저도 예의주시를 하고 있었습니다. 예. 비상 최고위를 개최한다는 공지가 왔고 그래서 그 당사로 모이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최고위원들도 당사에 먼저 모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예. 당사라고 하는 곳이 이제 큰 길 하나만 건너게 되면 국회의사당 쪽으로 바로 진입이 가능한 아주 가까운 거리에 있기 때문에 걸어서 지금 15분 정도로 나오고 있습니다. 천천히 걸어서 15분 정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고위원들 내지는 당일 그 투표에 참가했던 약 18명 정도 되는 의원들 중에 상당수도 함께 걸어서 이동을 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추경호 원내대표의 경우에는 당초에는 국회 본관에 있는 원내대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한 50여 명 정도의 국회의원들과 그 단톡방을 통해서 소통을 하면서 국회로 오라고 했다가 그 경찰이 중간에 이제 우왕좌왕하는 좀 측면이 있었습니다. 진입을 못하게 하다가 중간에는 국회의원과 보좌진들의 경우에는 신원이 확인되면 들여보냈다가 또 의원 본인만 들여보냈다가 또 나중에는 차단을 했다 하는 그런 우왕좌왕하는 행태가 좀 있기는 했었습니다만 국회로 오지 말고 당사에 있어라라는 의사소통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추경호 원내대표는 국회 본청 내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표결에도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와 같은 논란을 민주당 측에서 제기를 하자 본인이 당일의 타임라인을 상세하게 그리고 시간 장소까지 명확하게 해서 발표를 하기도 했습니다. 본인의 의중이야 본인만이 알 수 있었겠습니다만 비상계엄령 선포 직후에 약 10여 분 지난 다음에 한동훈 대표의 경우에는 이것이 위헌 위법한 것이다라는 점을 명확히 하면서 18명의 의원들과 함께 이동했던 것과 비교하는 그런 행보임에는 분명하기 때문에 그 진실 여부는 좀 밝혀져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예. 자, 한동훈 대표가 이제 하는 발언들이 조금씩 지금 공개되고 있는데 대통령과 만난 자리에서 대통령이 체포 지시를 직접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자, 이 부분까지 포함해서요. 지금 야당이 이제 고발을 이미 해놓은 상태고요, 그죠? 그럼 뭐 추경호 원내대표까지 고발을 추가로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자, 이런 상황에서 검찰이 8년 만에 특수본을 구성했어요. 원래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는 아닙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근데 이제 대검찰청에서 군 검찰과 함께 합동수하겠다 이런 계획까지 발표했는데 이 상황 어떻게 봐야겠습니까, 최 의원님? 그렇습니다. 검찰과 경찰이 합동수사본부까지 만들어서 수사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요. 다만 그동안 검찰이 특히 보여온 정권의 너무나 협조적인 자세, 또 야권의 편파적인 수사, 이런 걸로 봤을 때 또 대통령이 직접 최근에 검찰 고위직을 다 인사를 단행한 사람들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과연 이 내란죄 수사나 직권 남용죄나 이 모든 수사를 제대로 하겠는가 하는 그런 의문이 또 제기되고 있고요. 경찰도 경찰청장과 서울경찰청장이 고발을 당했는데 과연 본인을 경찰수사본부에서 경찰청장을 또 바로 이렇게 직접적으로 신속하게 철저하게 조사하겠느냐, 셀프 수사 아니냐, 또 이런 의문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검찰과 경찰이 합동수사본부까지 꾸려서 신속하게 수사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다만 방금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우려가 있기 때문에 국회는 상설특검을 빨리 통과시켜서 신속하게 검찰은 검찰대로, 경찰은 경찰대로, 또 상설특검은 특검대로 수사를 해서 총체적으로 이 모든 수사기관들이 협조해서 최종 발표할 때는 이 모든 기관들이 합동으로 다 발표를 하는 것이 맞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윤 대통령이나 이런 내란으로 고발당했던 사람들은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그래도 말씀을 나눈 대로 아직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도 안 됐습니다. 그런 상황인데 오늘 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오전에 한동훈 대표의 발언이 있은 직후에 긴급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목소리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12월 3일 계엄령 선포는 대통령이 스스로의 권력을 유지 또는 더 확장하기 위해서 벌인 반란입니다. 내란 행위입니다. 그리고 친위 쿠데타입니다. 민주주의 헌정 질서를 자신의 사적 이익, 권력 강화 유지를 위해서 남용한 명백한 국가 내란 범죄의 수괴입니다.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직무에서 배제하고 그 직의 유지 여부를 우리 국민들의 판단과 결정에 맡겨야 합니다. 내란 범죄는 불소추 특권의 예외 사항입니다. 자, 김민수 대변인, 어제와 비교해 봐도요, 이재명 대표의 발언 수위가 상당히 높아졌어요, 하루 만에. 자, 그러면 이제 수사가 아직 시작은 되지 않았습니다만은 수사 이 상황을 지켜보지 않고 일단은 탄핵부터 밀어붙이겠다 이런 의도라고 봐야 될까요? 어떤 메시지라고? 지금 보십니까? 계엄 상황에서 제가 어쨌든 간에 윤석열 대통령을 두둔하는 발언을 하고 있는데요. 전 친윤도 아닙니다만은 욕먹을 각오로 합니다. 예,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재명 당대표 같은 경우는 본인이 지금 1심에 유죄 판결이 나왔어요. 네, 근데 본인의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 정말 소멸시킬 수 있는 정치적 기회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또 제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기 180 거대 야당 민주당이요. 이때까지 입법부 대화 타협 없었습니다. 입법 독재 해왔죠. 네, 그리고 지금 판사까지도 탄핵을 해보겠다라고 했고 검사들 지금 탄핵 계속해서 밀어붙이고 이거 사법부에 대한 지금 통제까지도 하려고 했고요, 분명히. 그리고 이제 예산 편성권까지 건들면서 이거 행정부에 대한 통제까지 하려고 했어요. 이거 대한민국 상법 분립, 이거야말로 지금 헌정 질서를 뒤흔드는 행위를 지난 21대 국회부터 계속해왔던 거 아닙니까? 이 정도면 대한민국 진짜 위기 상황 아니었습니까? 민주주의의 위기 아니었나요? 이거 민주당에 의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한 번 정도 짚어봐야 된다라고 분명히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그냥 넘어갔었을 때 어떠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지금 민주당의 폭정에 의해서 어떠한 정책도 나아갈 수 없다. 대통령도 국민이 선택한 대통령입니다. 그리고 정부가 나가고자 하는 한 걸음조차도 허용하지 않더라, 민주당이. 단 한 걸음조차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저는 설명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어찌되었던 쿠데타가 아니라 이 지금 계엄이라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트라우마를 분명히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께 수십 번, 수백 번이라도 죄송한 결정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이러한 진위가 뭐였는지 최소한 발언할 기회를 주고 그리고 정상적인 수사 결과를 통해서 판단하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또한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엄이 아니었으면 민주당이 탄핵 얘기 안 했을까요?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탄핵을 지금까지 끌고 오고 있습니다. 정치적 입장에 따라서 강도를 높였다 했을 뿐이지 탄핵 이야기 계속해왔고 만약에 계엄이 아니라면 민주당이 원하는 주제로 탄핵 이야기 결국엔 끄집어냈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민주당도 그리고 여당도 같이 정말로 민생을 이야기한다라고 하면 정치적인 대립을 떠나서 진짜 민생에 가까운 행동들을 좀 하자라는 말씀도 더불어 드리고 싶습니다. 김민수 대변인 말씀 듣고 보니까 윤 대통령이 빨리 추가 입장을 내놔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생각합니다. 예,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도 오늘 입장을 내놨거든요.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하나,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도 탄핵의 필요성에 동의했습니다. 탄핵에 찬성하는 모든 정당의 대표와 원내대표 연석회의를 제안합니다. 즉시 모입시다. 하나, 탄핵소추안을 12월 7일 처리할 필요가 없습니다. 가장 이른 시간에 해야 합니다. 오늘 합시다. 예, 조국 대표의 경우에 이제 이 표결이 내일로 이제 예정돼 있죠. 오후 7시. 근데 5시로 앞당기는 방안도 지금 얘기 중이다. 야당에서 이런 얘기 나왔는데 어떻게 정리될지 좀 저희가 지켜봐야겠습니다만. 근데 이제 앞서 이제 김민수 대변인이 계엄령에 대해서는 두둔할 생각이 없지만 지금까지 야당이 해온 행태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 주셨고 특히나 이제 조국 대표 같은 경우에는 원래 이달에 이제 확정심이 내려지죠, 선고가. 어떤 사법 리스크를 해소할 기회로 활용하면 안 된다 이런 말씀 주셨는데 김진우 대변인 반론 들어보죠.
그래서 이제 지금 뭐 어떤 것부터 반론의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조국 대표 문제 얘기가 가장 마지막에 나왔으니 그 말씀을 먼저 드리면 지금 조국 대표가 발언하고 있는 내용이 이 상황을 본인에게 유리하게 해석하기 위해서라고 얘기하는 점에 대해서는 뭐 저는 동의하기가 좀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 어쨌든 조국 대표도 조국 혁신당의 당대표이고 또 조국 혁신당을 지지하는 많은 국민이 있었고 지난 총선에서 조국 혁신당에게 표를 주셨던 수백만 표의 국민들이 계시는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본인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활용한다 이렇게 평가한다면 그것은 개인에 대한 큰 명예훼손성 발언이다라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좀 전에 이런 말씀 주셨어요. 야당이 도대체 늘 발목만 잡아왔지 뭘 도와준 적이 있느냐. 야당의 역할을 충실히 하는 겁니다. 행정부의 역할 그렇게 그 모든 것을 저희가 거수기처럼 행정부에서 하겠다 그러면 그냥 다 가져오십시오. 저희가 도장 찍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라는 말씀은 아니실 거예요. 지난 저희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지금 현재의 국민의힘이 어떻게 했는지 저희 돌아봤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주시고 대통령께서 하고 싶었는데 못했다. 대통령께서 과연 이 거대 야당인 민주당과 다른 타 야당들에게 얼마나 손을 내밀어 보셨습니까? 협치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보셨습니까? 그런 노력들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마치 이 모든 것이 야당의 탓이다 이렇게만 말씀하시는 건 진짜 국민들 보기에 너무 민망한 말씀이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군 주요 간부들이 이제 줄줄이 이제 직무 정지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민주당은 계속해서 그 2차 계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죠. 원내 비상 총동원령을 내려서 이 탄핵 표결이 이루어질 때까지 비상 대기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우리는 탄핵 소추안 표결이 안전하게 이루어지고 확실하게 이루어지기 위하여 원내 비상 총동원령을 내렸습니다. 국회의원, 보좌진, 당직자 모두 탄핵 표결이 이루어질 때까지 비상 대기할 것입니다. 또 다른 국회 침탈, 또 다른 내란이 있을 수 있는 여지를 차단하기 위해서 비상한 각오로 총동원령을 내린 것입니다. 민주당은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 그리고 국회를 지킬 것입니다. 예, 국민의힘의 비상의원총회가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서 지금 한동훈 대표가 한 발언들이 하나하나 지금 공개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현재로서는 특별한 조치를 안 한다고 밝혔다 했는데, 자, 최인호 의원님, 비상대기 이런 상황과 맞물려 좀 보고 있는 겁니까, 야당에서는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뭐 방첩 사령관이나 뭐 수도 사령관이나 쿠데타에 가담했던 군 주요 계엄에 부속들을 가담했던. 예, 계엄에 가담했던 군 인사들에 대해서 뭐 일단 뭐 대기 발령식으로 인사 조치를 했으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자, 그래도 의심을 가지니까 한동훈 대표께서도 만일에 대통령이 또 계엄령을 내릴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을 봤기 때문에 오늘 오전에 직무정지가 필요하다고 했고, 또 대통령을 면담하고 난 뒤에도 한 대표는 여전히 대통령의 인식은 전혀 변함이 없다. 계엄령은 정당했다.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겠다라고 한 것에 대해서 직무정지가 필요하다고 여당 대표가 말씀했기 때문에 탄핵 소추 의결이 될 때까지는 국회가 저렇게 비상하게 국회를 지키는 이런 노력들은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현주 대변인은 이제 야당에서 이제 비상대기에 들어간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뭐 야당으로서는 그럴 수 있다라고 판단은 합니다만 그 의사진행 일정이라고 하는 것이 한번 정해졌으면 그에 맞게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보고가 된 지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이제 투표에 붙여져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민주당에서는 국민의힘 쪽 의원들을 설득해서 어떻게든지 이탈표를 더 끌어내려는 그러한 의도로 어제만 하더라도 토요일 7시로 이제 아마 정하지 않았나 싶었는데 그 진행 중에 지금 뭐 여러 가지 상황 변경은 있습니다만 예. 이것이 국민의힘 의원들도 한 분 한 분이 다 헌법기관으로서
본인의 양심에 따라 국익에 우선한 판단을 내릴 것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원래 예정된 시간에 투표가 이루어져야 마땅할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예. 아까 그 조국 그 대표가 그 본인이 최종심 그러니까 대법원 판결 선고 기일이 12월 12일로 잡혀 있었는데 그것을 이제 연기해달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와 같은 행태는 이렇게 전국이 어지러운 그 틈을 타서 본인의 정치적인 어떤 그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오독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행태는 매우 바람직하지는 않다라는 말씀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그 야권 그 대표들의 그 사법 리스크와 관련돼서 오해 살 만한 일은 할 필요가 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 주셨고, 자 그런 상황에서 지금 김민석 최고위원이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소추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김진욱 대변인. 어떤 조치입니까? 원래 이제 그 윤석열 대통령과 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그리고 이상민 이 행안부 장관 세 사람에 대해서 탄핵안을 검토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가장 확인이 확실한 윤석열 대통령과 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서는 이미 탄핵안을 제출했고요. 이상민 장관에 대해서는 저희가 약간 좀 확인할 부분이 필요했다라는 보여지는데 어떤 그 대목에서 부분 지금 이상민 장관이 그 행안부 장관 아닙니까? 예. 행안부 장관은 두 가지를 할 수 있습니다. 일테면 지금 그 대통령에게 계엄을 건의할 수 있는 사람이 두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한 사람이 행안부 장관이고요. 예. 한 사람이 국방부 장관입니다. 이 두 분을 제외하고는 대통령에게 계엄을 건의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이 상황들 속에서 이번 비상계엄이 과연 누가 어떤 방식으로 대통령에게 건의했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나와야 되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이상민 장관이 지금 경찰 조직 전체를 책임지고 있는 수장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번에 국회에 그 국회의원들이 들어가지 못하게 경찰들이 그 경찰 경력을 통해 가지고 막아섰던 부분, 심지어는 오죽했으면 국회의장까지 담을 넘어 들어가서 본회의장으로 가야 하는 이런 상황이 있었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과연 이게 이상민 장관의 의지가 없었다면 또는 이게 지금 누가 했는지 잘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조기호 경찰청장도 본인이 지시했다는 건 지시는 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과연 경찰청장이 지시한 것인지 서울경찰청장이 한 것인지 아니면 행안부 장관이 지시한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 드리고 짧게 한 말씀만 드릴게요. 제가 아까 탄핵이 마치 대통령의 직무를 정지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이 완전히 대통령직에서 내려오는 것으로 말씀을 주셔서 정확하게 의미를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국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탄핵안은 대통령에 대해서 직무를 정지하는 것이고 그 정지 기간 동안 헌법재판소를 통해서 대통령이 정말 탄핵에 이를 정도로 중대한 행위가 있었는지를 판단을 받아보자 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드립니다. 예, 조국 혁신당에서는 이 탄핵 표결 오늘 하자 뭐 이렇게 지금 요구하고 있죠. 오늘 뭔가 좀 중대 변화가 또 있을지 예정돼 있는 대로 내일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자 오늘부터 내일까지의 전국을 좀 간단히라도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민수 대변인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탄핵 소추안이 통과되냐 마냐죠. 탄핵에 대한 기각이냐 예. 아니면은 이것을 받아들이느냐 이건 이제 헌재의 몫이고요. 일단 가결된 네. 뒤의 상황이죠. 그렇죠. 가결이 돼야지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이나 야당들은 이게 탄핵 소추만 가결이 되면 탄핵이 인용이 될 것이라고 100% 확신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전 박근혜 대통령의 사례를 지금 떠올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노무현 대통령 같은 경우도 지금 탄핵이 인용되지 않았거든요. 기각됐습니다. 소추까지는 됐지만은 그때 당시에 위법이 없었다라고 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정도가 약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결과를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데 마치 지금 이렇게 정치적으로 계속 몰고 가다 보면 이 리스크가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적 리스크가 될지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리스크가 될지 혹은 여기 국민의힘에서 지금 탄핵 소추의 가결을 동의를 하겠다라는 정치인들의 리스크가 될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만큼 말에 좀 신중하라. 지금은 신중할 때이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을 더 확인해라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최인호 의원님. 최인호 의원님은 일단 지금 전국의 키는 여당이에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여당에서 지금 의원총회를 통해서 어떻게 지금
그 여당의 입장이 정리되느냐에 따라서 이제 갈릴 텐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그렇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대통령 면담 후에도 직무 정지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던 것으로 비추어 보면은 한동훈 대표와 가까운 친한계 의원들, 이번에 계엄 해제를 찬성했던 18명의 의원들은 한 대표의 말대로 탄핵에 찬성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봐지고요. 또 오늘 사실 충격적인 여러 가지 사실들이 알려진, 예를 들면 국정원 1차장이 직접 대통령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또 특전 사령관이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를 받았다라는 등의 충격적인 증언들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또 한동훈 여당 대표까지도 체포하려 했다는 것이 사실로 다 드러났기 때문에 예. 아마 국민의힘 의원들의 탄핵 소추에 대한 찬성 숫자는 상당히 늘어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현주 대변인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지난 그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3일에 밤에 있었습니다. 이후로 시간이 한 사나흘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예. 마치 석 달 이상 된 것처럼 너무나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이로 인해서 국민 여러분들이 정신적으로 입으신 피해와 고통 상당하실 거라고 생각돼서 여권에 몸담고 있는 사람의 한 사람으로서 일단은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대통령께서 전시사변 내지는 그에 상당한 국가 비상사태에 내려져야 마땅할 비상계엄 선포를 하신 것이 과연 제대로 된 판단이었는지에 관해서 이것을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아보자고 하는 것이 지금 탄핵소추안으로 국회에 올라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판단은 국회의원 300명이 뭐 정파나 이념에 관계없이 자신의 신념에 맞게 판단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우리 대한민국의 위상이 이를 기화로 해서 흔들리는 일이 있어서는 절대 되지 않을 것이고 또 그렇게 되지도 않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국민 여러분들 누구나 지난 사나흘 동안 굉장히 긴 시간이었지만 누구보다도 차분하게 이 사태를 지금 지켜보고 계시는 만큼 예. 올바른 판단이 이루어지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국민들께서 판단하실 거다라는 말씀 주셨는데, 자 김진욱 대변인도 한번 말씀해 주시죠, 마지막으로. 지금 그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통과를 시키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예. 지금 국회에서 통과시키려고 하는 탄핵 소추안은 일부 의원들, 야당 의원들이 추진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국민들께서 요구하시는 걸 국회의원들이 그 민의를 대리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전국에서 많은 분들이 지금 이 시간에도 촛불을 들고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외치는 이유가 무엇인지 지금 아직까지도 입장을 밝히지 않고 계시는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 잘 그 민의를 파악해 보시는데 시간을 많이 좀 할애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예, 네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거의 분 단위로 새로운 뉴스가 쏟아지고 있는데요. 자, 이어지는 뉴스 시간에 관련 소식 계속해서 전해드리기로 하고 사사건 건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네 분 감사드리고요. 수고 많으셨고요.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